최근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참여한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에서 대한민국과 일본의 모습이 너무 하늘과 땅 수준의 차이를 보여 해당 회의를 지켜보던 일본인들은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창피함을 당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그야말로 일본의 수준이 전 세계에 드러나버린 것이라고 평가되었고, 일본의 처참한 외교력이 이번 회의에 드러남에 반해 한국은 그야말로 이번 회의에서 주인공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가 화상회의를 통해 개최되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는 환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경제적 결합을 돈독하게 하고자 만든 국제기구이며 총 21개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면 연말을 앞둔 11월 아시아 지역의 가장 중요한 다자 외교 행사로 꼽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기시다 총리의 연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수준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주제는 우리 모두와 미래 세대의 번영을 위한 코로나 회복이었으며, 보건위기 극복과 경제위기 가속화, 기후환경 협력, 지속가능 성장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부터 10시 45분까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상 발언을 통해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로 더 많은 타격을 받은 국가와 계층이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정책 경험을 공유할 의향이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의 발언들을 통하여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 질서의 복원을 강조하며 APEC 창설국이자 핵심 의제 주도국으로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함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며 한국은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 실천에 적극 동참해왔습니다. 인력 교류와 물품의 이동이 원활해지면 더 나은 일상 회복을 촉진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이번 회의 중심에서의 역량을 과시했으며, 해외 외신들은 대한민국이 이번 회의에서 선진 통상국가 한국의 이미지를 깊이 각인시켰다. 이번 회의의 주인공은 대한민국이며 다른 나라들이 대한민국의 자세를 배워야 할 것이다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이 외교적 성과를 거둘 동시에 이번 회의에서 일본 기시다 총리의 수준이 드러나버려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일본 국민들조차 비난할 정도였는데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차라리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편이 더 좋았겠네요. 회의 주제를 알고 참석한 건 맞나요? 기시다 총리의 주변인들은 앞으로 회의 참석 시 철저한 대본을 준비해 오도록 하세요와 같은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체 어떤 발언을 했길래 이토록 비난을 받는 것일까요? 일본 외무성의 발표에 의하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정상회의 연설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CPTPP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CPTPP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나 경제적 위압과는 양립하지 않는 21세기형 규칙을 규정한 협정입니다. 일본은 다른 참가국과 힘을 합쳐 시장, 접근과 규칙의 양면에서 CPTPP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이 지역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질서 구축에 계속 힘쓰겠습니다라며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은 회의의 의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을 갑자기 꺼낸 것인데요. 이렇게 각국의 의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코로나 극복에 대한 생산적인 토의를 해도 모자랄 시간에 기시다 총리는 갑자기 중국과 대만을 견제하는 말을 태연하게 내뱉고 있던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한 말이 더욱 어이가 없습니다. 일본 경제를 성장 궤도로 올려 아시아 태평양 성장에 공연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회의 의제인 우리 모두와 미래 세대의 번영을 위한 코로나 회복에 전혀 관계가 없는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코로나 정책의 역대급 실패라는 명성을 갖고 있는 일본이 이 회의에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저 일본이 유리한 쪽으로 화두를 돌리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일본 누리꾼들의 반응입니다. 기시다 씨의 뜬금없는 발언에 괜히 제 얼굴이 화끈거리더군요. 주변 보좌관들은 회의 전 대본 검수를 하지 않은 것일까요? 주변 상황을 읽는 능력을 좀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중국과 대만을 견제한다는 의미는 잘 알겠지만 전혀 상황과 맞지 않는 말이었어요. 차라리 한국의 외교를 따라잡지 못하겠다면
과거의 한국이 일본에 그랬듯이 이젠 일본이 한국을 베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제 뒤처진 이상 그 편이 더욱 효율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체력을 비축해 두다가 다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러한 행동은 일본의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한국이 부럽네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은 유독 빛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일본은 코로나로 인해 기업 부채가 쌓여 파산 소식만 들리고 있는데 한국은 코로나를 오히려 발판 삼아 오징어 게임과 K-팝 같은 미디어 사업도 전부 초대박인데 일본은 계속 갈라파고스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이 백신을 개발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일본의 위상보다 자기의 안위를 챙기기 바쁜 기시다 후미오 오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일본의 위상이 떨어지는 소식만 들리네요. 더 이상 TV도 켜고 싶지 않아집니다. 망언을 하자면 차라리 일본인이라는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이민을 가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지금의 국제 세계의 일본이구나. 요즘 세계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네. 경제, 문화, 군사력, 코로나 대책 등 훌륭하네. 일본은 이미 졌어. K-팝의 제작부터 마케팅 시스템은 한국의 이 산업과 매우 밀접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BTS는 유튜브의 성장과 같이 그들의 이름을 세상에 각인시키고 나섰죠. 결국 단순 음악 시장을 넘어서 팬 서비스는 무엇인지 마케팅은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제대로 된 역량을 세계에 떨쳤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본은 그것을 부정하며 배우려 들지 않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로부터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세계의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꾸준히 성장해가면서 최근에는 선진국으로 인정까지 받았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비해 매년 갈라파고스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 번이라도 한국에 가본 사람이라면 우리가 우물안개골이라는 것을 깨달을 텐데 말이죠.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에 반면 기시다 씨의 발언들은 그저 중국과 대만을 견제하기 바쁜 듯한 겁먹은 개가 짖는 느낌이었어요. 주요 국가들이 전부 모인 자리에서 그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보는 국민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번 G20도 참여하지 않았던 기시다 씨가 이번 정상회의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솔직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실망입니다. 기시다 씨 차라리 G20처럼 도망치는 게 훌륭한 선택이었어요. 저도 기시다 씨를 응원하고 있었지만 벌써 지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견제는 미국에 맡기는 게 어떤가요? 중국이 어떠한 보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서워요. 일본 언론은 왜 이렇게까지 한국을 의식하는 것일까?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는 말인가요? 한국과 경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자국의 자력을 높이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한국의 성장세가 무서울 정도로 높다. 언제까지 일본이 선진국 반열에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